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싸늘해져서 아침 저녁으로 살기는 좀 편해졌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직도 어둡습니다. 오늘 아침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선 후보 지지자로 봐서 민주당의 이재명 24%, 이낙연 8%에서 32%예요. 국민의힘 쪽의 지지도를 보니까 윤석열 19%, 그다음에 홍준표 6%, 그래서 25%인데 거기에 적은 표가 보태서 2% 해서 29%, 29%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보다 한 3%가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안철수를 플러스하면 2%에서 그래도 31%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대선 후보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건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 대통령을 할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아니면 1.5명, 한 2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왜 나와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은 일단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를 가리지 않고 그중에 하나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누가 되든 이긴다고 보고 있어요. 전체 선거 구조, 투개표 과정, 언론 동원 등등으로 해서 이긴다고 보고 있는데 이쪽에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그중에 누구 하나 뽑으면 나머지는 전부 반대파가 돼요. 전부 욕하고 돌아서요. 여러분이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일보의 논설란에 작가이자 무슨 조그만 소상공인 가게를 하는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굉장히 잘 썼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정치가 아니면 먹고 살 일이 없는 건달들이라는 거예요. 민주건달. 그런데 그 민주건달이라는 말은 옛날 오래 망명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홍세화라는 작가가 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정치 안 하고 대통령 후보 안 되더라도 그냥 변호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먹고 사는 웰빙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되면 꼴 보고 있으니까 그럼 욕하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선거의 경우에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난해 4.15 총선을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죠? 4.15 총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때 자유한국당이죠? 이긴다고 난리였어요. 문제없이 이긴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비례대표 만드는데 쌈박질이 벌어지고 난리를 했는데 그때 대부분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선거하자고 꼬라랑 하고 졌어요. 아까 개인 영업하고 작가라는 분 하는 얘기는 그나마 103석 먹은 거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개입되리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슷한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계속될 거 아니냐? 이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소위 기소, 사주 스캔들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지금 오늘 현재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전 신문 방송을 난리 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특징 하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하나를 두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전부가 공격을 해요. 세상에 희한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야가 나눠져 있으면 야당 후보 중에 누가 공격을 받으면 여당은 공격을 할지언정 야당은 그래도 약간 두둔하는 흉내라도 낼 거 아닙니까?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국민의힘 후보나 마찬가지야.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야릇하고 쾌상한 정치적 공작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거 공작이라고 봅니다. 아침부터 쭉 그 문제를 제가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제가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끼었어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 조선일보 출신 이진동 기자예요.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이진동은 옛날 김우겸이하고 같이 윤석열도 끼어있다고 그래요. 셋이가 박근혜 탄핵에 가담했다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도 잘 알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서를 전달했다는 사람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인데 검사 출신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잘 알 겁니다. 그 사람의 제약에는 고등학교 후배예요. 그게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했다는 소나무의 대검 부장, 지금 문제는 소나무의 대검 부장의 입과 그것을 전달받았다는 김웅 전 검사 국회의원의 입과 이 두 사람의 입과 입에 달려서 이 전국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김웅은 유승민이의 최고 참모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스캔들에 배후에 유승민 의원이 개입하지는 않았나 하는 의혹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대표는 이거 열심히 조사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모든 사람이 발라가지고 윤석열 쫓아내기에 총동원됐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그 뭐 유시민과 황희와 최강석? 이 사람들 고발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 세 사람들을 고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별 사건은 내용은 아닌데 문제는 그것을 배후에 윤석열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로서 자기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면 그는 누구도 무시 못하는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재만 해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윤석열만 꺾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당 후보도 그러하고 야당에 그와 경쟁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윤석열이가 현재도 제일 앞서가는 선두주자야. 그런데 선두주자인데 장래가 불안한데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윤석열은 강렬한 후보로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만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도 또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약 윤석열이가 이 문제 때문에 부당하게 공격받고 공작의 희생물이 된다면 우리는 가면하게 그를 지원하고 감사하는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가 공작의 늪에 빠져서 익사하는 경우에 우리는 반드시 그 후속을 담당할 것입니다. 결코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키려는 우리 광화문 세력의 꿈, 전 국민의 꿈, 전 국민의 열망을 이런 간단하고 쪼잔한 정치적 공작으로 절대로 망칠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9.19 여러분 남북 군사혁명 아시죠? 군사협정에 따라서 문재인이는 DMZ 근처에 있는 초소도 많이 없애고 사단도 많이 없애고 대한민국 군대가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가 되어버렸어. 적이 없는 군대예요. 그런데 그 국방 예산은 오늘 편성한 것만 해도 55조예요. 이게 일본하고 맞먹어. 일본에 5억 조요. 같이 맞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55조의 10분의 1인 5조만 가지고 만드는 북한의 원자탄 수소탄이 쩔쩔매는 거야.
이런 병신짓거리를 대한민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게 견제를 행사하고 대한민국 국군을 확실하게 강군으로 만들고 한미동맹을 확실히 하는 국민혁명 세력만이 이 나라를 담당할 수 있는 역사적 정치적 필연성이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꼭 믿어주시고, 윤석열 정치 공작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자유국민들의 의도가 작년 4.15 총선처럼 다시 왜곡되고 부정선거에 의해서 조작되고, 그리고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겁나니까 좀 도망가 버려. 몇 달 도망갔다면 또 대한민국 사람은 잊어먹어. 그리고 또 그 근처에서 추석이니 뭐니 해갖고 대한민국이 돈 25만 원, 30만 원 돈 넘어가. 이렇게 나라를 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책임이. 그래서 이 윤석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뜬 눈으로 정확하게 집필해 보시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종종 자세하게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대한민국이 어떤 경우라도 강력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끌어간다, 이런 믿음 속에서 역사를 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옆에 우리 항상 심부름하는 자세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이걸 믿어주시고 대한민국 장래에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